해발 650m 산골에서 희귀한 꽃들을 가꾸는 윤교 씨와 현숙 씨. 아름다운 자연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도시에서 받은 상처를 잊어가지만 전기가 없어 때때로 갈등이 생긴다.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두 사람. 비 내리던 어느 날 윤교 씨 다급히 집을 나선다. 저게 이제 금이 많이 가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가뜩이나 금이 많이 갔는데 비까지 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때도 이 산 무너질 때 택배 가지러 간 사이에 20분도 안 됐는데 주저앉아가지고 차를 못 갖고 저쪽에다 세워놓고. 당시 눈 깜빡할 사이에 산이 무너지고 나무가 길을 덮쳐 복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평온해 보여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자연이다. 산골에 산다는 건 낭만이 아니라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삶인 것이다.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고 은하수가 흐르는 밤. 윤교 씨가 땔감을 가득 들고 집으로 향한다. 해발 650m 고원지대라 밤이 되면 담요를 덮을 만큼 서늘한데 비까지 내렸으니 이래저래 아궁이에 불을 들인다. 여기는 밤에가 온도 기온차가 세가지고 여름에도 자주는 안 해도 몇 번씩은 이렇게 해가지고 습도도 좀 없애고. 산골 생활 1년 만에 불도 잘 지피게 됐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전원의 풍경 뒤엔 8월에도 군부를 떼야 하는 고단한 생활도 숨어 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가 잘 연결되는 자리를 골라 인터넷 꽃 동호 회원들에게 산골 소식을 전한다. 이리 와봐. 올라가네. 올라가네? 오, 잘 올라가는데. 회원들 이제 안부도 전해야 되고 하루라도 걸으면 저희가 살고 있는 여건이 산속이다 보니까 고운님을 수배합니다. 이렇게 수배령이 내려요. 그래서 영월 산골에 아무 일도 없구나 라고 안심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이요? 어제 아침에 서울에서 카페를 하다가 꽃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됐고 살몬색이 첩첩산중에서도 꽃을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니 부부에게 꽃은 친구요, 길이요, 미래다. 비가 온 뒤 화창하게 맑은 날씨. 촉촉한 단비를 머금은 꽃들이 화사한 자태를 한껏 뽐낸다. 날씨가 개면 윤교 씨도 바빠진다. 비가 그치거나 눈이 그치면 꼭 이렇게 출동이다. 동네 한 바퀴 둘러보던 윤교 씨. 무슨 일인지 멈춰서서 장비를 꺼내는데 길가에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 산림 기능사 자격증을 가졌다더니 아주 능숙한 솜씨다. 제가 여기 한번 왔다 가는 사람 같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지만은 하지도 않죠. 내가 뭐하러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뻔히 눈에 보이는 거 저건 악조건이다 저건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여기 사니까 하는 거죠. 제 아는 분들 지인이나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오면은 제 얼굴이 또 뭐가 돼요. 너무 엉망이면은. 자신들을 넉넉히 품어준 이 숲에 사는 이상 주변에 나무 하나 돌 하나도 아끼고 가꾸며 살고 싶은 윤교 씨다. 난리 났네요 여기. 아이고. 저 큰 돌은 며칠 좀 전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치울까 그랬더니 난리가 났네 이거. 지나가는 소나기에도 낙석이 꽤 많다. 중석 광산이 있던 골짜기라 유난히 돌이 많다. 이 정도 크기면 산림청에 신고해도 해결해 줄 텐데 직접 나서는 이유는 어차피 자신이 오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토를 버렸네 사토. 와. 그래도 다행히 갔네요. 더 큰 거 같으면 좋잖아요. 쫙 가면 쫙 뻗어가지고. 아휴. 또 내려올까봐 겁나요 지금. 낙석이 언제 덮칠지 모르니 항상 긴장해야 한다. 한바탕 힘을 빼고 조용히 한숨 돌린다. 한가지고 좋죠. 여기다가 도시처럼 시계 딱 걸어놓으면은 아마 못 살 거예요. 이런 이제 바위 같은 데 있거나 산에 가 있으면은 이 시간 흐름을 몰라요. 조용하고 이런 느낌 같은 거를 찾고 그래서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마음의 충만함. 윤교 씨가 이곳을 마음에 들어하는 건 여기가 단지 삶의 터전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곳에서 도시의 상처를 치유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꼭 갔다 왔어요. 뭐가 안 돼? 이제는 자, 이걸 한번. 따갔어. 이거 좀 쳐줘. 어찌 보면 낭만적인 산골이다.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계절을 느끼며 사는 삶. 하지만 그것은 보여지는 겉모습뿐일지도 모른다. 겨울이 빨라요. 생각보다 빨리 오니까 겨울에 조금 느슨해지게 놀 수 있는 거를 지금 해놔야지 겨울 돼서 하면 못해요. 도시에서나 산골에서나 현실은 고달프고 미래는 불안하다. 그래도 이 순간 윤교 씨가 할 수 있는 건 여태 그러했듯 환경과 처지에 맞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용도가 다 틀린 겁니까? 젖은 나무는 말려서 써야죠. 좀 말려야 되는 건 햇빛 쪽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거는 약간 그늘 있는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무 껍질 이런 거는 따로 이제 뭐 하나 조그만 종이 이렇게 해서 하면 금방 일어나거든요. 이런 건 불쏘시개로 쓰려고 따로 뽑아 놓는 거예요. 껍질의 용도는 또 그런 게 좋더라고요. 껍질은 들어가도 되는 사이즈인데 요거보다 좀 크면은 이제 안 들어가요. 서울 쪽은 가보지도 않고 지금 1년 다 돼 가는데 큰 미련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 도시에서 막 찌든 생활할 때 어디 절 같은 데 가서 하루 이틀 쉬었다 오면 좋겠다, 그거를 저는 매일 하고 있는 느낌으로 가서 사는 거니까.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산골살이다. 그날 오후 삼복더위에 덥지도 않은지 바지 위에 또 바지를 입는 현숙 씨. 낮에도 일할 때 이거 땀복을 안 입으면 모기가
옷 위로 물어서 이제 꼭 입어야 돼요. 바지 두 벌로도 모자라 모기약까지 뿌리는데 왜 도망가냐? 좁세. 다 소된 것 같아. 어머. 역시 톱이 내 친구야. 넘어가도 괜찮아? 위험한 상황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면서 왜 꺾어진 거나 부러진 거나 아니면 덩굴류 같은 거를 조금 치워야 될 경우도 생기니까. 단단히 중무장을 하고 집을 나선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울소리가 아니면 어딘지도 모를 깊은 산중. 길도 없는 산비탈을 뚜벅뚜벅 걷는다. 그래도 몇 번 와봤던 곳이다. 이런 자리는 이제 산돼지가 왔다 가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파담한 거예요. 근데 심할 때는 거의 뭐 포크레인으로 판 수준 정도 돼요. 대단해요, 보면은. 더 깊숙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또 다른 흔적을 만난다. 여기는 이제 화전민들이 살았던 집터예요. 네, 여기 집터가 있어서 뒤 보면 밤이 싸져 있어요. 여기 계곡이고요. 몇 번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화전민 소개령이 내려져 40여 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 알루미늄으로 된 깡큰 한 작은 신봤다 그래야 돼? 더덕. 더덕이요. 산더덕. 산에 있는 건 대수 있으면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놔두면 이 어디 있는 줄을 알면 꽃이 펴서 질 때쯤 씨앗을 갖다 저희가 뿌리면 되는데 굳이 얘를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고규림이라 임산물 채취는 금지이기도 하다. 남편 지금부터는 하늘나리를 쳐주세요. 야, 여기 꺾였다. 오늘 산행 목적은 하늘 말라리 꽃의 품종 교배 때문. 아니, 쟤는 말라리. 아, 이 돼지가 파먹었네. 또 봐봐. 올해는 어쩐지 하늘 말라리가 잘 안 보인다 했다.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렇게만 파먹어, 돼지들이. 그럼 아니 이거 가져가면 돼. 왜 그러냐면 요 이렇게 밑에 구근만 이렇게 싹 파먹어 버린다. 이게 원래 구황식물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걸 가져가면 번식을 할 수 있어요. 갖고 가서 일- 살려야지. 일부러는 못 하는데 지금 이거 하늘 말라리거든요. 저희가 찾던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예, 얘는 동물이 이거 가져가면 짜는 번식이 거야? 가능해요. 부러진 줄기는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해준다. 저희 꼭 무슨 외과 의사 같네. 그쵸? 살릴 수 있으니까 못 살리거나 아니면 좀 희박하면 안 그러는데, 이 테이프는 저희 이제 산에 다니면 상처 나면 필요하거든요. 수술이 잘 된 것 같다. 야, 여기 있나 보다. 맞지? 이쁘다. 근데 얘는 그냥 하늘나리가 아닌 것 같은데? 꽃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말라리고, 얘가 하늘을 봐야 하늘 말라리래요. 고개 좀 틀어줘. 아이고. 제대로 된 하늘 말라리 찾기가 쉽지 않다. 온몸이 땀 범벅이라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다. 서울에 살 때는 이렇게 살때는 여기서는 이러고 있어. 넓은 데로 오니까 사람이 커져. 점점. 외식을 하는데 땅바닥에서 드시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생했습니다. 저희는 커피집이니까 냄새나는 음식을 못 먹어요. 김치 이런 거나 뭐 이런 청국장 이런 거 먹으면 난리 나요. 9년, 8, 9년을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거의 점심은 이걸로 먹고 다른 건 뭐 상상도 못 하니까. 먹고 좀 배고프면은 가래떡 먹고
시집 보낼 때 장모님이 밥을 안 해주는 거는 용납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찬밥 먹어본 적은 없어요. 항상 새로운 밥을 해줬어요. 그런 사람이 가게 하면서 김밥 먹고 라면 뿌러터진 거 먹고 가래떡 갖고 있다가 식으면은 그 오븐에다 해서 먹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떤가. 나는 그렇게 대우받고 그 사람한테 그랬는데 그 뿌른 라면을 먹는 그 모습을 봐요. 김밥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때. 김밥 먹읍시다. 그때만 생각하면 울컥하는 윤교 씨다. 쟤 그네 탄다. 아빠, 제발 봐봐. 남편 저거 아니 저 나를 봐고. 나 좀 봐봐. 쟤 저 그네 타고 있잖아. 현숙 씨가 아무리 분위기를 띄워도 그 시절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윤교 씨.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어째서 이 깊은 산중으로 오게 됐는지 인생 참 모를 일이다. 이게 너무 마누라 때문에 못하겠네. 야, 너는 여기가 많이 이렇게 봐. 지나간 과거를 곱씹으면 무엇하랴. 오늘은 또 오늘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 옛날 당신이 나 바라다 주면 현재를 즐기고 충실하면 이게 또 행복이다. 몇번 그랬지. 살짝 들어봐봐. 예? 도망갈까? 아니 살짝. 우칭이가? 아닌 것 같은데? 뭐냐? 진짜? 도룡이야. 도룡이야? 도룡이. 잘 죽은가 보다. 얘가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 각박했던 도시에서의 상처를 자연에서 잊으려 애쓰는 두 사람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하늘 말라리를 찾았다. 수술이 폈으면 못 써요. 얘도 또 제가 수정을 못 하거든요. 날라갈까봐 숨도 못 숨도 쉬어. 못 쉬고. 진짜. 집에서 준비해온 노랑 땅나리 꽃가루를 하늘 말라리 암술에 바르는 인공 수분 작업. 노랑 땅나리와 주황색 하늘 말라리가 만나면 어떤 품종의 꽃이 나올지 연구할 생각이다. 잘 숨어 있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품종의 꽃이 나오면 산골 꽃밭이 더 화사해질 것이다. 며칠 후 커피 향이 온 집에 가득하다. 카페를 하느라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현숙 씨. 오늘은 특별한 방식으로 커피를 내린다. 융으로 내서 융드립인데 이게 맛이 더 깊어요. 목 넘김이 쭉 바디감이 좋다 그러죠. 목 넘김이 더 부드러운데 진하기는 더 진하고 카페인도 더 많이 추출돼요. 전문가다운 노련한 솜씨다. 무더운 여름을 위하여 오늘도 잘 버팁시다. 여름을 즐깁시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카페를 할 때보다 산골에서 더 자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부부. 좋소. 도시에서 누리기 힘들었던 호사였다. 그날 오후 부부가 길가까지 나와 누군가를 기다린다. 저 집도 어지간히 춥겠다. 당신 거기 가본다고 우리. 저희는 요즘에 근심 걱정 덕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 겨울에 잠깐 왔다 가셨거든요. 하루 예. 쌀을 60kg나 갖고 오셔가지고 먹을 그걸 뭐 갖고 오신 겨울 거예요. 동안에 누구요? 그토록 기다리던 손님이 오셨다.
오늘은 평소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인터넷 꽃 동호 회원들이 오기로 한 날이다. 해발 650m 산골집으로 향하는 길. 임도의 차단길을 여는 윤교 씨다. 태백산 한자락 입산 통제구역에 살다 보니 주민에 한해서만 오갈 때 차단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줬다. 많이 바뀌었죠, 길이. 그러게 이 썰 매장이 다 잡초로 아주 젊게 기억하시네. 여기서 시럽대 탔는데 그 사진 아직 카메라에 있는데 많이 변했다. 지난해 12월엔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풍경처럼 하얀 눈에 파묻힌 산골집이었다. 소금. 이거 얼음이 얼마나 녹았나 안 녹았나 모르겠네. 묵으셔 오셨어요? 올망대인데 그거 묵을 쓰신 거예요? 그좀 한 10년 전부터 네. 가루 사서 써먹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 올망대 저 우리나라 거는 예. 하도 쬐깐해서 그게 가루가 안 나오거든. 근데 지기님 거 가진 거 그거 보니까 전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 윤규 씨와 현숙 씨를 위해 부여에서부터 직접 묵을 쏘아온 회원님. 산골에서 부부가 굶는 줄 아셨는지 트럭 한가득 먹을 것도 실어 오셨다. 아이스박스에서 막 엄청나게 나오네요.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오셨으니 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을 가져오셨다. 꼭 친정 아버지 같은 꽃 동호 회원이다. 가자. 가. 고기. 연이어 두 번째 손님이 도착했다. 일부러 마중 나온 현숙 씨와 거위들. 안녕하세요, 주님. 열리주님, 예. 역시 같은 꽃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다. 얘네가 거둥이었나? 진짜 많이 컸다. 다 컸구만. 한날 한시에 부화한 쌍둥이 거위라 해서 거둥이라 불렸지만 산골에 와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 놔줘요. 제 데려다준 열리지님이세요. 열리하고 리지. 그 주인공이세요. 뼈뼈이 가자. 뼈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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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이번 손님은 꽃을 가져오셨다. 그 담배 피는 연인가. 밤에 피는 야계연이다. 헌데 꽃들의 면면이 어찌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요거는 그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쪽에서 원종 나와가지고 독일에서 육종한. 좀 귀한 편이죠, 아직. 나쁠 것 중에서. 애기는 우리가 지금 사는 쪽보다 야간 온도도 낮고 주간 온도가 낮으니까 또 여기서 키우면 어떻게 필지 좀 꽃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하는 장소입니다. 취미로 키우는 꽃이지만 전문가 수준의 회원들이다. 전기가 없는 산골집에 초 하나가 밝았다. 이렇게 키우니까 멋있잖아요. 현숙 씨와 윤교 씨의 산골 이주 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 1주년이라고 생일 축하 노래로 분위기를 돋운다. 땅사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도 없는 첩첩 산골에서 1년이면 축하받을 만한 일인 것 같다. 저희 근래 들어
요즘에 박수 제일 많이 치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많은 거 좋은 거죠. 나도 세상 우산을 만들 수 없어. 부여, 울산, 부산 전국 각지에서 달려오신 손님들을 위한 밥상이다. 전기가 없어 냉장고를 못 쓰니 특별하다 것도 없는 메뉴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즐거운 분위기다. 이거 선물 가져왔는데 말이야. 약소하지만 이거는 그거들이야. 산골 이주 1주년 선물은 호루라기다. 산에서 당신하고 나하고 길 잃지 말라고. 산골살이에 딱 필요한 선물이다. 산속에서 찾기 쉬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생긴 거는 풀리게. 그것도 커플용이다. 우리만 쓰는 것입니까? 식사 자리 이야기꽃의 주제는 전기다. 서울에 계시다가 이 산골 정말로 산골이지 않습니까? 대책도 없는 산골이죠. 저 보면. 맞아요. 네, 처음 와서 보면 대책도 없는 산골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 용기가 저는 정말로 부러웠는데 당연히 전기는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기 없는 데 가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한 3일을 단전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저는 사실은 장난스럽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첫날 이제 회사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습관적으로 불이 딱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이제 근데 안에 집에 들어가려니까는 여기 부딪히고 물론 힘들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 힘들고 어떤 때는 참 한숨도 나고 그렇죠. 후회도 할 때도 후회는 아니더라도 후회 비슷한 이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둘이니까 혼자라면 절대 안 들어왔겠죠. 절대 못하죠. 그렇지 이제 기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힘이야.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힘.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아직도 도시에 살지만 용기가 없어서 이런 생활을 꿈은 꾸지만 감히 시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달픈 일 많은 산골살이가 누군가에겐 꿈이었나 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행복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카페 회원들도 계속 우리가 글을 올리고 이런 데서 대리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애기 엄마가 그런 쪽은 이제 잘 하니까 제가 이제 많이 저는 이제 뒷받침하는 입장이 돼 있고 애기 엄마는 자기가 소신껏 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지기님이랑 많이 도와주시니까 행복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왔어요. 저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아내가 싫어했어. 지금 그 말이에요. 밤이 깊도록 산골집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아침이 밝았다. 무슨 꽃이든지 피면 꽃 동호 회장이자 육종가인 회원에게 한 수 배우려는 현숙 씨. 암술만 수술만 따든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아니 근데 얘 자체도 웬만하면 이게 저기가 될 텐데 열매가 안 열려. 새로운 것만 하나 넣으면 삽목해가지고 던져줄게요. 이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재밌어요. 거기에 잎이 요즘에 이상해지는데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너무 고온이라 그런가? 네, 그거는 영양분 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지금 아르빈 스님 댁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우리 취미생활, 식물 취미로 기르는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600m에 와서 식물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기후가 다르고 해발이 높으니까 색상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겨울을 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테스트가. 먼 데서 온 손님들이 떠날 채비를 한다. 저희가 먼저 가서 문 열을게요. 우리가 먼저 문 열어요. 조심조심 산길을 내려간다. 어느새 마지막 관문이다.
내가 문 안 열는 걸 못 가시는 거죠?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현숙 씨. 이제 가면 언제 또 보나 싶다. 산길을 내려와 처음 만난 그 자리에 다시 모였다. 공통의 관심사인 꽃 때문에 친해진 이들이지만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고민을 하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고맙다. 잘 유학. 네, 고맙습니다. 내가 오신데 또. 산골에 남는 이도 산골을 떠나는 이도 모두 눈물바다다. 저들이 떠나고 나면 이제 또 둘만 남는다. 누군가에겐 꿈이고 누군가에겐 대리만족인 산골살이가 이럴 땐 은둔의 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손님이 돌아가자 고즈넉한 산골집에 다시 일상이 시작됐다.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 이별의 여운을 음미할 사이도 없이 침입자가 나타났다. 벌과의 전쟁이다. 지인들과 헤어짐을 아쉬워할 새도 없이 벌과의 전쟁이다. 그 자리에 벌 또 왔는데 아니 근데 나무도 많은데 왜 그 창문 밑에다 해? 자연 그대로와 다름없는 주거 환경인데다 올여름은 가물어 특히 벌이 많다. 아이고 엄청. 왜들 그래? 애벌레가. 응? 애벌레가. 이런 애들이 한번 쏘면은 타격이 크거든요. 꼬리 길면서 시커먼 거. 저는 무서워요. 걱정되거든요, 진짜. 또 이게 저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뛰다가 남편 쏠까봐. 저 운전 못 하거든요. 남편 벌 쏘이면 운전을 못 하니까 데리고 갈 데 없잖아요. 또 아니면 119를 불러야 되는데 119 오면 한 40분 걸리거든요.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매일매일이 변화무쌍한 산골이다. 그날 오후 부지런한 현숙 씨 쉬는 법이 없다. 술밥이요. 막걸리. 남편이 이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제가 안 만들었어요. 한번 잠궈 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남편을 위한 일종의 선물이다. 손님 치르랴, 벌 잡으랴, 꽃밥 만들랴. 사업하던 사람이 산골에 와서 힘든 일은 다 한다. 그래도 도시에 있을 때보단 한결 여유롭고 편해 보이니 다행이다. 고두밥이 다 만들어졌다. 이제는 한 김 식힐 차례다. 남편 와갖고 이거 부채질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아내의 요청에 군말 없이 일어나 팔을 걷어붙이는 남편 윤교 씨. 야, 진짜 꼬드밥 제대로 나왔다. 제대로 나왔는데. 딱딱해. 고들고들하니 잘 지어졌다. 수고하십니다. 장난기 많은 남편이다. 막걸리 빚는 법은 친정 어머니께 배웠다. 출출할 때 이거 마시면 배가 든든해지나? 나는 술을 못 마시니까. 든든해. 이거 먹고 밥 먹으려면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이거 막걸리만 주면 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아이고 썰렁하다. 오이 농사하고 고추 농사만 지으면 된다. 된장도 담궜겠다. 아싸. 도시에 살 땐 술 담글 일이 없었는데 산골에 오니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이 다 쓸모가 있다. 맛있게 돼야 되는데. 잘 될 것 같아. 당신 매미줄이 못 들었지? 매미? 어저께 들었니? 어제 들었어요? 난 어제 못 들었어.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매미가. 이렇게 둘까? 그럼 매미죽. 이름 붙이는 거야? 뭐든 다 이름을 붙여줘야지. 아이들 제대로 만들기 위해 한지로 입구를 마감한다. 예전에 그 벌레 들어가지 말라고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것처럼 얘도 그렇게 마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미주 완성이다. 유머 감각 좋은 윤교 씨가 활용점정을 찍는다. 팔이 비슷하게 됐네. 뭐 하시는 거야? 매미. 뭘 해도 알콩달콩한 부부. 도시에선 바빠서 함께할 시간이 없다시피 했는데 산골에 와서 더욱 깊어진 부부 사이다. 며칠 후 현숙 씨 오늘 산 아래 나갈 일이 있다. 전기가 없다 보니 외출할 일이 은근히 많다. 무엇보다 2, 3일에 한 번은 시장을 봐야 한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볼 일이 있다. 해당화인데 노란색이고 겹으로 펴요.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눈 접할 거를 가지러 가야 되거든요. 나뭇가지 가지고 여기 넣으면 이렇게 수분을 유지해서 마르지 않게 그렇게 해서 갖고 오려고 이걸 이제 물을 담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서 멀지 않은 학교. 행정실로 가야 돼? 행정실장이 한테 얘기를 해놓는다 그랬는데 교무실로 가면 되지 뭐. 그렇지. 학교에 허락까지 구했다. 꽃이 노랗게 피면 환상적으로 이뻐요. 진짜 이뻐요. 네, 이게 한 가득이에요. 진짜 꽃대거리 딸이 없을 만큼 겹으로 피니까 화려하거든요. 꽃 마니아들이 열광한다는 노란겹 해당화. 주위에선 좀처럼 구하기 힘든 희귀종이다. 현숙 씨도 산골 작은 꽃밭을 꽃대골로 물들이고 싶어 사방에 수소문한 결과 멀지 않은 이곳에서 노란겹 해당화를 만나게 됐다. 접붙이기 적당한 가지를 골랐다. 접붙일 가지는 튼튼하고 병충해가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얘네들은 도망가서 이렇게 봐봐. 이게 선녀벌레예요. 줄기에 수액을 빨아먹는 해충이다. 요거를 쓰는 거예요. 요거를 이식을 하는 거예요. 세포 이식, 우리 피부 세포 이식하듯이 요거를 다른 이제 찔레 대목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눈만. 그러면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면 살 수 있는 거죠. 눈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더워서 얘가 시들고 있죠. 2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씻어갖고 응. 와.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미리 잘라가지고 그 씻어버려야 되겠어.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2개. 저도 얘를 수배를 했었거든요. 수배를 했었는데 못 찾았어요.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원체 개체가 귀하기도 하고 갖고 계신 분들 또 시기성 때문에 내놓지도 않으시고 그러다 저도 그때 우연치 않게 인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얘를 알게 됐는데 지금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보고 있는 중이죠. 저희 찔레에다가 눈접을 해야 되니까 찔레가 껍질이 잘 벗겨져야 되는데 껍질이 잘 안 벗겨졌어요. 그래갖고 몇 번 실패를 해갖고 이제 여기서 더 늦으면 저희 사는 지역이 추워지니까 그렇겠네요. 이제 시도할 기회가 없어서 이참에 딱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시려고요. 이번 안 못하면 내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원하던 꽃을 얻으면 마치 보물을 얻은 기분이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아직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았다. 가면 얘 소독도 해야 돼요. 얘 지금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아직 저희 집 그 꼴짜기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올해 얘네들이 이 영어를 초토화시켰나 봐요. 집으로 올라가는 산길 입구. 부부가 잠시 차에서 내린다. 서로의 몸을 털어주는데 왜 그러는 걸까? 혹시나 아까 그 벌레가 몸에 붙었을까봐 털고 올라가려고요. 한 번 번지면 방지하기가 만만하지가 않은 애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안 없거든요. 이 동네에 아직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청정한 터전이다. 자신들의 꿈을 갖고 오가는 곳이니만큼 아끼고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잘 아는 부부다.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노란겹 해당화 소독 작업에 들어간다. 농도가 연한 농약과 살충제를 배합해 소독제를 직접 만들었다. 버릴 거 쓰진 않을 건데요. 혹시 쫓아왔으면 제가 이파리를 버리면 여기서도 번식을 하면 저희 화초에 또 어떤 뭐 사람들이 보면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는 일단 없을 때가 조심해야지 들어온 다음에는 사실 대책이 안 쓰거든요. 꽃과 관련된 일이라면 철두철미한 현숙 씨다. 그날 저녁 집안에 잠자리채를 끌어들인 윤교 씨. 뭘 하려는 것일까? 전기가 없어 컴컴하다 보니 번지수를 잘못 찾은 새인가 보다. 채질 2번 만에 나는 새를 잡았다. 잠깐만요. 잡으신 거예요 지금? 그럼요. 제가 여기서 사는 지 1년이 됐는데. 잡았어요? 그러면 기본이죠. 기본이죠 뭐. 한 마리 잡아버리시네? 예. 어떻게 이걸 두 번 휘졌잖아요, 두 번. 제가 여기서 사는 지가 이제 1년이 돼가지고요. 이 손도 빠르고 발도 빠르고 그래요. 이놈아, 넌 어디서 온 놈이냐? 이놈아. 제법 큰가 봐. 날개 접으면 조금 해. 안 쓰는 방에 어떻게 한 번씩 들어가면 죽어서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있어. 새가 아닌 박쥐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리니까 조심.
산골살이 1년 만에 이런 손님들에 익숙해졌다. 껌이 껌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알았지? 조심해야 돼. 보내줘야 돼. 알았지? 조심해야 돼. 자신들도 이곳에 온 손님이니 누굴 박대할 것도 없다. 네, 산에 사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오래 더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살죠.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자 현숙 씨 촛불을 켠다. 그거는 오버가 너무 심해요. 불 끌 거죠 그거? 안 끌 거예요? 끌 거야 이거. 꺼요 그럼.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저녁 식사 후엔 전등을 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각자 시간을 보내는 부부. 윤교 씨는 주로 휴대전화를 통해 뉴스를 보고 현숙 씨는 손전등에 의지해 꽃을 키우는 데 필요한 책을 본다. 그야말로 주경야독인 셈인데 헌데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다니며 TV를 보는 윤교 씨. 온도는 32도입니다. 전용 면적에서 손에 든 안테나가 전파를 잡았다 말았다 한다. 승모도와 이게 안 나와요 이렇게. 쳐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만 나와요. 드루킹 대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호익범 특별검사팀이 제습 1.37kW시 안테나 설치도 어렵고 골이 깊어 태양광 전치 설치도 효과적이지 않으니 고민이 많다. 아이고 이렇게 못 보겠다. 안 돼요? 벌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막 뉴스 보는 시간도 이러니 잠이나 자야지. 역시. 결국 백기를 든다. 먼저 들어가요? 금방 갖고 와요. 간다. 네, 주무세요. 이따 봐요. 남편은 비록 퇴장했지만 현숙 씨는 꿋꿋하다. 지금 포도국병에 관해서 이게 국립종자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저희 머루나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뿌리 혹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생긴다는 보장은 없어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읽어보고 있는 것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삶이 어찌 편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현실은 답답하고 인생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래도 도시라는 정글에서 살아온 내공으로 하나하나 개척하다 보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믿는 현숙 씨다. 이른 아침 밤새 소독해뒀던 노란겹 해당화 접붙이기 작업에 나섰다. 칼도 그렇게 쓰십니다. 접붙이기는 묘목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다. 만 자를 거예요. 이렇게 묘목을 길러내고 종자를 받기까지 3년. 부부가 목표로 하는 1차 투자 기간이다. 될까 모르겠네. 잡아줄게. 얘야 돼야 되니.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찔레꽃에 노란겹 해당화를 접붙이기 위해 눈접을 하기로 했다. 장미눈이요. 3개죠. 하나 2개 남았죠. 얘가 올라와서 대목이 튼튼해야 돼요. 눈도 물론 건강해야 되지만 대목이 튼튼해야 되니까. 칼이 조금이라도 깊게 들어가도 안 되고 대목과 접목의 위치가 서로 어긋나도 소용없다.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예민한 작업.
하지만 부부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식물을 기르는 일이니 인생 산막의 아이템으로 선택했다. 됐어, 숨구멍 나왔다. 거기서 마무리죠. 지금은 변변한 수입이 없어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언젠가 이 작업들이 결실을 맺어 꽃대고를 이루면 부부의 앞날도 꽃길이지 않을까? 일주일 정도 있다가 괜찮으면 이제 순이 올라오는 게 보이겠죠? 영월 두메 산골 작은 꽃밭에 훈훈한 봄이 오길 기대해본다. 그날 오후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인적 없는 산골집이 오늘따라 소란하다. 서울에서 기술원 같은 같이 배운 그러니까 좀 어른이시지만 동기분들. 오늘 집 앞에 나무를 배려한다. 사유지라 벌목이 가능하다. 해가 너무 가려서 나무 한 3개 정도를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나무를 베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순서가 있다. 물 한잔 하고 하세요. 비는 게 목적이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한 잔 드려야 또. 큰 나무를 벨 땐 꼭 산신제를 올린다. 수십 년 동안 이 터를 지켜온 나무의 혼을 달래 무사히 작업이 끝나길 바라는 것이다. 어명이요. 물러가라. 필이 얘는 그냥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끼울어 있어서 100% 넘어가는데 그럼 요것만 그냥 내리고 할까요? 이제 본격적인 나무 베기에 돌입한다. 네? 뒤로 올라가요. 뒤로 올라가라고요? 커트하니까 안 돼. 나무 넘어간다. 나무 넘어간다. 나무 넘어간다. 항상 조심하고 항상. 그러니까 큰 소리. 제 목소리 컸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여기 있으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해가 집으로 들어가고 저 밑에 이제 식물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산골에 꽃밭을 만든다는 게 무모해 보일지라도 이렇게 나아가는 부부다. 벌목을 도우러 온 기술원 동기들. 여기에 온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혼자 계속 이거 옮기는 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서 제가 좀 지금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옮겨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좀 갑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공간도 확 트이고 저도 이제는 미래는 이제는 저도 이런 쪽으로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도 첫째가 어떻게 사는가 보고 싶었어요. 도시의 예비 은퇴자인 동기생은 오늘 무엇을 보았을까? 희망이었을까? 좌절이었을까? 이제 톱날 저 밖으로. 산골 부부가 나름대로 행복의 꽃을 가꿔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고맙죠. 이렇게 와서 얼굴 한번 보고만 가도 괜찮은데 또 오셔가지고 뭐 못마땅한 거 저렇게 건드려서 나무도 정리해 주시고 쓰러뜨리고 뭐 작년에도 오셔갖고 맨 일만 하고 막 저녁 늦게까지 해서 저녁 때 갔거든요. 또 조금 물 담그고 나가시랬더니 오늘도 또 조짐이 이상한데요. 봐야 되겠어요.
온종일 나무 베느라 고생한 동기들이 돌아간다. 선생님은 잘 놀다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시 올 줄 몰라요. 네, 다시 오세요. 산 아래까지 윤교 씨도 배웅을 나간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남편하고 저만의 공간 아니면 내지는 남편하고 저와 제 가족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 공간이 아니고 우리들의 공간 그런 개념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돼야 되는 게 어째 보답하는 길이겠죠? 그렇죠. 꽃밭을 잘 가꾸면 이 좋은 인연들의 쉼터로 내어주고 싶은 부부다. 다음 날 술 익는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한다. 현숙 씨가 담근 메미주다. 오, 막 끓는다. 막 끓어. 나 저리 도망가야 될 것 같아. 취하는데. 보글보글 잘 익은 막걸리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변함없는 산골 생활에 숨통을 틔워줄 아내의 선물.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좋은 날도 흐린 날도 함께 풍파를 헤쳐온 부부가 산골에서 빚어낸 인생주는 과연 어떤 맛일까? 맛있다. 그거 꼼장을 미치고 다녀. 맛있어. 좀 더. 좋은데요, 맛이? 산골살이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맴 소리가 절로 나는데요. 맛있어요. 좋은데요. 산골에서 이렇게 술 담아 먹는 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장난기가 발동한 윤교 씨다. 매미 잡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옆에 파리 잡으려고요. 근데 못 치겠다. 심심치 않은 산골 생활이다. 지금은 적응기라고 생각해요. 적응기고 적응기 동안에 내가 너무 싫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적응기 동안에는 어땠냐고 물으신다면 아주 재밌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고맙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또 같은 생각,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꼭 제일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저희 부부도 맨날 봄이고 맨날 겨울은 아니에요. 봄일 때도 있고 가을일 때도 있고 사서 보니까 벌써 몇십 년이 된 거죠. 살아온 세월보다는 살아갈 세월이 더 작게 남았잖아요. 같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처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이제 다시 꽃밭을 일구러 나갈 시간이다. 야, 이것 때문에 도로가 좁아졌어. 욕심을 냈다가 결국 사고가 난다. 동엄아, 이거 넘어졌다. 역시 초보 일꾼이야, 우리는. 저쪽에서 오는 차를 못 봤어. 안 다쳤지? 응. 하나, 둘,
아이, 그거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이게 초보 일꾼이라 확실히 잘 안 돼. 넘어지면 어떠랴. 한쪽으로 끼얹어. 사랑하는 님과 함께 다시 일어선다. 오랜 세월 그렇게 함께 달려왔다. 아니. 네. 세상의 여느 남편, 여느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다. 세월은 흘렀고 화려했던 인생 한막은 내려졌다. 그리고 또 다시 삶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무대를 채울 것인가? 지금은 씨앗을 말 그대로 파종하는 거예요. 파종이 조금 늦었어요. 순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뿌리가 먼저 생겨서 밑으로 들어가면 내년 봄에 싹은 내년 봄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내년 봄까지 잠을 재워야 되는 거예요. 희망의 씨앗은 다시 싹들 수 있을까? 좀 발은 내디뎠고 한 발자국 나가면은 가게 되더라고요. 안 움직이면 거기 서 있으면 그냥 몰라도 일단 한 발 한 발씩 내디니까 나오겠죠. 뭐 결과물도 나오고. 무겁죠? 진흙이 잔뜩 달라붙은 것처럼 무거운데 그래도 그냥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진흙이 신발에 굳어서 들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움직여야죠. 그러면 안 그렇게 하려면. 친한테. 그리고 제가 옆에서 계속 신발에다 물을 뿌려줄 거예요. 떨어지게끔. 진흙이 잔뜩 달라붙은 것처럼 무거웠다가도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게 인생이라는 걸 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러니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그만둔단 말인가. 삶이 무겁고 두렵다면 그대 고개를 들어 앞을 보라. 누구에게나 가슴 한켠에 시들지 않은 작은 꽃밭이 있으므로 파도 보면 진짜 정 떨어질 때가 있어. 그 파도가 무서워서. 요마지라 이것이 요만 일이 목숨 걸어놓고 해야 돼. 몇 번 죽을 고피를 넘지. 석구도 몇 개 옛날부터 임금님 수락상 논다고. 와, 특전사 같아. 젊으실 때부터 하셔가지고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으세요. 그렇지, 잘돼. 저희 해마다 와서 도와줘요. 휴가가 없어요, 저희는. 자네 자식들은 참 별나는 자식들이다 그래.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어. 마음이 설레고 뭐 얼른 가고 잡혀. 두 사람이 행복하길, 두 사람이 영원하길, 두 사람의 내일에 이 노래를 불러봐요. 그렇게 때는 뜰 수 있어서